결혼식장에 도착한 건 꽃바구니도 아니고 축의금도 아니었다. 무게감 있는 항아리 하나. 첫날 밤에 열어보시라는 짧은 쪽지와 함께 도착한 그 선물. 그리고 그날 밤 신랑이 그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항아리 안에서 살아있는 뱀이 튀어나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마을은 이른 봄볕 아래서 웅성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회관 앞마당에는 어르신들이 끓여온 국솥이 2개나 놓였고 음악 스피커에서는 뽕짝이 흐르고 있었으며 통장이 마이크를 쥐고 신랑의 나이를 읊는 장면에선 박장대소가 이어졌다. 신랑 7순, 신부 60셋.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늦깎이 사랑입니다잉. 신랑 최복만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에서 늙어버린 사람이었다. 젊은 날엔 도시로 나가봤다가 몇 해 만에 허리 다쳐 돌아와선 논밭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온 이웃들이 순한 양처럼 여기던 사내. 그런 그가 결혼한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모두가 축하에 맞이 않았지만 어딘가 믿기 어려운 표정도 적지 않았다. 저 사람이 결혼을 해? 그것도 장필래랑? 신부 장필래는 남편 먼저 보내고 3남매까지 시집 장가 다 보낸 뒤에도 혼자 밭일을 하고 노모를 간병하다 몇 해 전부터는 마을 앞채를 얻어 정착한 여자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소는 빠르고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겐 정이 많은 편이었기에 복만이랑 결혼? 둘이 어울릴지도 모르지 하는 이들도 꽤 있었다. 결혼식은 성대했다. 하객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었고 두 노인은 흰 저고리와 분홍빛 한복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었으며 웃음꽃 속에선 어느 누구도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지 못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회관 뒤편에 조심스레 항아리 하나를 내려두고 사라졌다. 뚜껑 위엔 붉은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옆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첫날 밤의 여식에 두 분 앞날에 복이 깃들길. 누가 남긴 선물인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신랑은 그저 고마운 사람이 있구먼 하고 생각하며 항아리를 안채로 옮겼고 신부는 붉은 매듭이 곱다며 그 앞에 꽃 한 송이를 꽂아주었다. 마당에서 웃음소리와 잔치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던 그날 조용한 안채 한켠에 그 항아리는 그렇게 놓였다. 잔치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구수한 국물에 막걸리가 돌았고 손주를 데려온 이웃들은 신랑의 얼굴을 보며 할아버지 같아 라며 웃었다. 노인은 말없이 그 웃음들을 받아냈고 신부는 마당 끝 그늘에서 살짝 물러나 잠깐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이 내려올 무렵 회관 뒤편에선 설거지 소리가 들렸고 안채에 남겨진 복만은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다. 피곤이 밀려온 얼굴엔 잔잔한 만족감이 깃들었고 방 안은 불빛도 은은하게 내려앉아 조용했다. 그러다 문득 그는 벽 한켠에 놓여있던 그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낮에는 떠들썩해 잊고 있었던 그 물건. 붉은 천이 씌워진 채 작은 쪽지가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첫날 밤의 여식에 짧고 단정한 글씨였다. 복만은 소리내어 읽지도 않고 다만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손끝이 항아리에 닿는 순간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 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는 아닐까? 이건 누구의 농담일까? 아니면 축복? 뚜껑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붉은 천을 들추자
매듭이 풀렸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손으로 뚜껑을 잡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스르르. 속에서 검고 반질반질한 무언가가 꿈틀했다. 처음엔 그것이 천조각인가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몸체, 어둠 속에서도 번득이는 눈빛. 쉭! 항아리 안에서 살아있는 뱀이 튀어나왔다. 순간 복만은 몸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 작은 충격에 항아리가 기울어졌다. 뱀은 소리 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방 안엔 공기가 멎은 듯 정적이 흘렀다. 복만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뜬 채로 뒤로 넘어졌고 마루 아래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그제야 집 안가득 쿵 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신부가 부엌에서 뛰어나왔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뱀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기절한 신랑의 몸을 부축했고 누군가는 그 항아리 옆에서 떨어진 쪽지를 들여다보다 숨을 죽였다. 첫날 밤의 여시계. 그 문장이 순간 그 모두에게 의심과 공포의 시작이 되었다. 마을에는 조용히 삐걱이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일어난 소동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다. 마루 아래로 떨어진 신랑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깨어났고 뱀은 마을 청년 하나가 마당에서 잡아 수건에 싸서 내다버렸다. 누군가는 그 뱀이 독사라 했다가 또 다른 이는 단지 놀란 뱀일 뿐이라 말하며 소란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뱀이 아니라 그 뱀이 담겨 있던 항아리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누가 그걸 보냈을까? 왜 하필 첫날 밤에 열어보라는 쪽지를 남겼을까? 그걸 열게 만든 사람의 의도가 정말 복이었을까? 마을 회관 마당에서 전을 뒤집던 박씨 아주머니는 말했다. 나는 알겠더라. 그 항아리 장씨 영감이지 뭐. 그 말에 옆에서 떡을 나르던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 또 그 양반이래? 박씨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입을 낮췄다. 예전에 말이야 그 장필래를 짝사랑했었지. 복만이랑 엮이기 전부터 사람들의 입은 무겁지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항아리와 뱀 그리고 장씨의 이름이 이 마을의 담장 너머까지 번져나갔다. 장씨 할아버지는 그날 낮에도 식장에 오지 않았다. 그가 안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챈 이들은 그가 일부러 빠졌다고 믿기 시작했다. 회관 뒤편 그 항아리가 처음 발견된 자리엔 장씨 집에서 쓰는 고무 신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이상할 만큼 모든 조각은 그 사람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다음 날 복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필레는 붉은 저고리를 벗은 채 부엌에서 묵은지를 꺼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굳어 있었고 복만의 입술은 떨리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장씨는 아무 일도 없던 얼굴로 슬리퍼를 끌며 복만의 대문 앞에 나타났다. 복만은 어슬렁어슬렁 서성이더니 대문 밖에서 안을 흘끔흘끔 보기만 했다. 그는 손에 작은 병을 하나 들고 있었다. 술병이었다. 그러다가 복만과 눈이 마주쳤다. 장씨는 이어 건성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이 복만, 어젯밤 뭔 일이라도 있었나? 내가 하도 걱정이 돼서 한번 와봤네.
그 말에 복만은 일어서지도 손을 뻗지도 않았다. 장 씨의 눈빛은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선 무언가 오래 묵은 감정이 천천히 비틀리며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복만은 애써 담담한 척 장 씨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장 씨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장필래는 부엌에서 말이 줄었다. 항상처럼 새벽에 일어나 장독대 뚜껑을 열고 된장을 한 국자 덜어 국을 끓였지만 그 맛에는 엷은 짠기와 함께 생각이라는 양념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첫날 밤 항아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던 뱀,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채 피가 맺히던 복만의 이마. 그 모든 장면이 눈을 감으면 다시 떠올랐고 그 항아리를 보낸 이가 장씨라는 소문은 확신 없이도 마음 깊은 곳을 누르듯 가라앉았다. 복만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가 침묵을 택한 건 사려 기품인지 혹은 그 역시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필레는 이상하리만큼 그의 침묵에서 미세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장씨가 길목에 서 있었다. 장씨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표정은 다정한 척하지만 입꼬리는 웃지 않고 있었다. 아니 남편은 어디다 두고 혼자 뭘 그리 많이 사들고 가? 이리 줘봐 내가 들어줄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 양손을 뻗었다. 필레는 망설였다. 하지만 과일 때문인지 꽤 무거워 장씨의 손을 외면할 이유가 딱히 명확하진 않았다. 그날 많이 놀랬어? 소문 듣자니 술에서 뱀이 나왔다며? 그는 그렇게 말을 꺼냈다. 그거 내가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렇게 철이 덜 든 사람은 아니야. 오해 말어. 그 말에 필레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그를 쳐다보진 않았다. 장씨는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혼자 살던 그 시절부터 지켜봤어. 그 힘들에 일하는 너,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던 너. 나는 다 봤다, 필레야. 그 말은 평범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시간이라는 무기와 집착이라는 윤곽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그렇게 나쁘게만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필에는 아침에 손목이 아프다며 복만에게 말했는데 복만이 무심히 갖다 놓은 파스를 바라보며 기쁨도 있었지만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복만은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서도 필레는 자신이 어딘가 혼자인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곁에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것보다 못할 때라는 걸 그녀는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어쩌면 차라리 내게 관심을 더 갖는 장씨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슬쩍 넘어가고 저녁바람은 마당 평상을 스치듯 지나갔다. 복만과 필레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은 마주치지 않고 있었다. 오랜 시간 같이 지낸 사이인데도 말은 참 쉽게 꺼내지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건 복만이었다. 필레야.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날 말이지 내가 항아리 열었다가 뱀 보고 기절했잖아. 필레는 대꾸하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만 바라봤다. 사실 말이여, 그게 꼭 뱀이 나와서 놀라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 복만은 말끝을 고르듯 잠깐 멈췄다.
처음엔 그냥 별거 아니겠지 싶었지. 결혼 선물이라길래 좋은 술이라도 들었나 했는데 뚜껑 열고 거기서 뱀이 튀어나오니까 말여. 그 순간에 나 혼자 그렇게 놀라고 쓰러졌잖아. 근데 누가 날 봐주는 것도 없고 나도 뭘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복만은 고개를 들어 필레를 향해 조심스레 시선을 던졌다.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준 게 뭐가 있었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든든했을까? 나는 그냥 같이 밥 먹고 말 섞는 것만으로 다 되는 줄 알았지. 필레는 살짝 고개를 숙였고 숨을 내쉬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요, 그날 이후로 괜히 혼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시 적을 졌나 싶기도 하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복만은 작게 웃었다. 넌 잘 살아왔어. 말 안 해도 다 알아. 너처럼 주변 사람 잘 챙기는 사람 내가 살면서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너무 걱정 말어. 필레는 그제야 복만을 조심스레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조심스레 웃었다. 복만이 이렇게 감정을 만져주니 뭔가 꼬름했던 기분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복만 씨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전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 안 하고 혼자 속으로만 삼킨 게 조금 미안했어요. 마당 끝에서 돌 하나가 바람에 딸깍 굴러갔고 저녁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복만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서로서로 말이 서툴러도 이렇게라도 꺼내자. 그게 늙어가는 사람들한텐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필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엔 오래 참았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였다. 그리고 평상 아래 놓인 항아리를 바라보다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그날 저녁 서로의 마음은 조용히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앉고 있었다. 필레는 요 며칠 동안 복만에게 조금씩 마음을 풀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이 그녀 모르게 마을 골목을 따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아직 모르고 있었다. 시장에서 누군가 말했다. 장필레가 예전 남편 죽고 보험금 문제로 시댁 식구들이랑 크게 싸웠댄다면서 혼자 살게 된 게 억울해서 친정 형제들하고도 등 돌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 얘기는 처음엔 구멍가게 옆 평상에서 시작됐고 곧장 방앗간 아주머니 입으로 건너갔고 며칠 뒤엔 회관 앞 국솥을 휘젓던 아주머니 입에서 흘러나왔다. 근데 그 옆편네가 지금 복만이랑 결혼했잖아. 그거 혹시 복만이 집 노린 거 아니여? 누가 처음 그 얘기를 꺼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이 장씨 입에서 처음 나왔다는 건 웬일인지 마을 사람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냥 들은 얘기라고요. 내가 뭐 확인하진 않았지. 장씨는 그저 이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국그릇을 들고서도 입을 다물었다. 복만도 결국 그 얘기를 듣게 되었다.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동네 노인이 술김에 툭 뱉어버린 것이다. 복만아, 그 여자 말인데 전에 시댁하고도 크게 다퉜다지. 남편 죽고 보험금을 시댁에 안 줘서 그래서 시댁에서 소송 중이라던데 숨겨둔 돈도 엄청 많고 또 너랑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사람이 또 있었나 보더라. 여자 너무 믿지 말어. 마음 다 주지 말고 나중에 너가 힘들어져.
복만은 노인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니,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참,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내뱉어내시네요. 그랴, 좀 생각 좀 하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리 필래 뭐, 막말로 어디서 사람을 해코지한 이력이 있어도 누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황천길 보낸 사람이라도 난 우리 필래 사랑해요.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말 할라거들랑 딴 동네로 이사를 가버리쇼잉. 복만은 속에서 나오는 우라통을 그대로 표출하며 노인에게 해대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필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왜 그러세요? 필레가 물었지만 복만은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여. 그냥 요즘 동네 말들이 좀 시끄러워서. 그 밤 필레는 혼자 마루 끝에 앉아 등허리를 감싼 스웨터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도 소문을 들었는지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문득 지난 세월 조용히 삼켰던 눈물의 맛이 다시 목 끝에서 느껴졌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선 이웃 아주머니 칠순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복만이랑 필레도 초대받아가 있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국 한 그릇씩 떠먹고 있었다.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편안했고 주변 사람들도 요새 두 분 보기 좋아요 하며 눈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때 회관문이 벌컥 열리며 장 씨가 술기운에 얼굴을 붉힌 채 들어섰다. 야야, 다 들었어. 두 분이서 뭐 요새 정답게 지낸다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장 씨는 발을 질질 끌며 복만 쪽으로 다가갔다. 그래, 내가 그 항아리 보냈다. 그래, 뱀 넣은 거 나요. 모두가 멈칫했다. 근데 말이여, 처음부터 놀래주려는 거였어. 내가 뭐 독뱀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네가 기절할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여. 복만은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장 씨는 필레 쪽을 슬쩍 보며 술에 젖은 혀로 말을 이었다. 근디 말이여. 필레 씨, 내가 진작 얘기 못했는데 나 예전부터 그쪽 혼자 좋아했어. 필레 남편 최동이 죽고 필레 씨 혼자 반일할 때부터 말이여. 사람들 속삭임이 잦아들고 어디선가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근디 내가 그렇게 쭉 봐왔는데 필레 너가 복만이랑 산다 그래서 괜히 내 속이 막 뒤집히드만. 그는 잠시 멈춰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래서 그 항아리 보낸 거요. 이놈들아, 내가 왜 그랬는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하나 확실여. 내가 너 복만이 너보단 필레한테 잘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다요. 장 씨의 술에 취한 진실에 마을 안에는 다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겉으론 모른 채 했지만 장 씨가 뱀수를 보냈다는 걸 다들 아는 눈치였다. 장 씨는 터벅터벅 복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복만아. 장 씨는 뚱한 얼굴로 그를 불렀다. 네 필레 성격 아냐? 모르지? 필레가 말은 곱게 하는 뒤 그 속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넌 모를걸?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복만은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놨다. 장 씨는 말꼬리를 놓치지 않았다. 넌 죽어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요. 필레 씨 말이여,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여. 그 뱀 뚜껑 열고 너 혼자 놀라 기절했을 때 난 안 봐도 훤한디? 그때 필레가 뭐라고 있었을까? 그 여자가 뭘 했는지 봤어? 아마지 살기 바빠서
남편이 뱀에 물렸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도망가기 바빴을걸? 안 봐도 훤혀. 그게 필레 본심이여 이누마. 복만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 얼굴엔 웃음도 없었고 말도 없었다. 다만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짝! 복만은 쉴 새 없이 나불거리는 장씨의 입을 손바닥으로 짝소리나게 쳐버렸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짝! 소리는 회관에 메아리치며 울렸다. 장씨는 뒤로 비틀거리며 놀라 고개를 들었다. 복만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필레가 설사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다고 해도 난 오히려 고마웠을 거야. 왜인 줄 알아? 난 필레 목숨이 더 소중하거든. 차라리 네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어디서든 위험이 닥칠 때 적어도 필레는 살아날 수 있으니까. 난 알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말로 안 해도 보이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장씨는 입을 열지도 못했다. 그날 회관 안에 있었던 노인들은 그 장면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그리고 그날 밤 필레는 말없이 복만의 등을 바라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비로소 똑똑히 알게 되었다. 장씨는 그날 이후 며칠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회관 잔칫날 그 사건의 말들이 퍼진 건 순식간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살짝 눈을 피하는 걸 보면 장씨도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필레 역시 장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국을 조금 더 끓였다. 그리고 그중 한 그릇은 늘 남기듯 덜어뒀다. 어느 날 아침 복만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은 가보자. 필레는 묻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덜어놓은 국을 보온병에 옮겨 담았다. 두 사람이 찾아간 건 장씨의 집 마당이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장씨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고구마 순을 다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보자 당황한 얼굴을 잠깐 보이더니 이내 툭 내뱉듯 말했다. 뭐여, 국이라도 싸왔나? 복만은 대꾸하지 않고 마당 한켠에 앉았다. 필레는 보온병을 꺼내 작은 그릇에 국을 부었다. 그냥 끓였길래요. 먹기나 하세요. 장씨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고구마 잎을 괜히 만지작거리다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그날 내가 그럴라 그런 게 아니었어. 말이 막 그렇게 나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복만은 그를 바라보다가 툭 한마디 던졌다. 그럼 뭐 어쨌다고. 필레가 이쁘고 고와서 네가 좋아한 거 그것까지 나한테 죄를 묻진 말어라. 장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필레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날 말이 좀 서운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해는 갑디다. 살다 보면 그런 날 있는 거잖아요. 장씨는 그제야 숟가락을 집어 국 한 입을 떠넣었다. 입을 오물거리다가 목을 꿀꺽 삼키고 나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시원하네. 그 한마디로 그날 아침 세 사람 사이의 먼지 같은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대단한 말이 아니라 조용히 밥상을 함께 차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른다. 며칠 조용하던 마을 회관 마당에 또다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씨였다.
이번엔 항아리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복만은 고구마 줄기를 정리하다 말고 그를 힐끔 보고 웃으며 말했다. 또 뭐 새근새근 들고 왔대. 장씨는 멋쩍게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요. 겁주는 것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요. 그날 말 실수한 거. 밥 얻어먹은 그날부터 준비했으슈. 필레가 고개를 갸웃하며 보따리를 펼치자 천 안에는 조심스럽게 깎은 나무 원앙 한 쌍이 놓여 있었다. 빛바랜 나무결 위로 삐뚤한 눈, 살짝 휜 목,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은 모양까지. 뭔 새가 이래요? 필레가 웃으며 말했다. 눈은 짝짝이고 목은 꺾였고 이건 뭐 원앙이라기보단 원앙 흉내 아닌가요? 장씨는 고개를 극적이며 중얼거렸다. 내 손재주가 어딨다고. 깎다 보니 저 모양이 된 거지. 그리고는 작게 웃었다. 그래도 말여, 이놈들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도 안 간다. 딱 너희 둘 같아. 삐뚤빼뚤해도 잘 붙어 있는 거. 복만이 킥 웃으며 말했다. 야, 이 눈 비뚤어진 놈이 너 닮았어. 장씨는 시익 웃더니 그럼 목 꺾인 놈은 너여. 이 양반아. 예전부터 고집은 안 꺾여도 목은 잘 꺾이더만. 하고는 숟가락을 허리에 꽂듯이 뒷짐을 졌다. 필레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예뻐요. 정이 가네요, 진짜.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눠 마셨다. 해는 서서히 넘어가고 회관 마당엔 고소한 김치전 냄새가 퍼졌다. 웃음이 잦아든 뒤에도 원앙 두 마리는 조용히 항아리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복만과 필레는 그 원앙을 안방 화장대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그 옆에 놓인 작은 종이 쪽지 하나. 글씨는 삐뚤하지만 힘이 있었고 아마도 장씨의 손에서 나온 것이리라. 사람도 나무도 다 깎이고 맞춰야 짝이 됩니다. 그날 밤 복만은 그 쪽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고 필레는 웃음 띤 얼굴로 그 원앙을 한번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항아리는 더 이상 겁나는 물건이 아니었다. 장씨가 또 뭔가 들고 오면 둘은 먼저 웃었다. 이번엔 뭐가 나올라나. 박씨 아주머니는 항아리 열릴까봐 아예 손도 안 댄댄다더라. 난 그래도 뱀보단 원앙이 낫더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젠 알았다. 이 셋이 서로서로 잔소리하고 놀려도 속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이어져 있다는 걸. 가끔씩 회관 마당에서 셋이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모습이 보이면 아이들은 또 항아리 이야기 시작됐네 하며 웃었고 어른들은 저 셋이 진짜 식구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장씨가 항아리를 토닥이며 한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아직도 전해진다. 이 항아리 말이여, 뱀도 들어봤고 원앙도 들어봤고 이제는 웃음이 제일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남은 것도 딱 그만큼이었다. 무서웠던 기억 하나, 따뜻한 마음 둘,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셋.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